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성생활에는 은퇴가 없다. 대단원 속에서 오늘은 노인성 우울증과 노인자살, 치매에 대해서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난 안 괜찮아. 예, 어르신들은 노화 현상에 의해서 몸도 사실 조금 힘드시죠. 그래서 괜찮은 듯 하지만 안 괜찮은 부분이 사실 되게 많아요. 뭐 보여지는 벌써 신체적인 기능도 떨어져서 많이 젊었을 때와 다르다는 것은 보여지지만 또 마음의 병들을 또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아요. 외로움이나 고독감 이런 것 때문에 우울이 올 수도 있고 또 그 우울이 심각해지면 극단적인 생각을 시도하기도 하고 또 그렇게 극단적인 선택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 이전에 요즘 많이 이제 치매에 대해서 많이 우려를 하시잖아요. 그래서 치매에 대한 얘기들을 좀 볼 건데요. 혹시 주변에서 뭐 아니면 뭐 주변이든지 어르신이든지 뭐 이런 말을 달고 살지는 않는지 우리는 또 하지 않는지 한번 볼까요? 아, 가슴이 답답해. 답답하다는 얘기. 그리고 숨이 막혀. 숨 막혀 못 살겠어. 뭐 기운이 하나도 없어. 맥 빠져. 너무 힘들어. 사는 게 힘들어. 살기 싫어. 뭐 하고 싶지 않아. 의욕이 완전 상실된 상태. 어깨가 너무 아파. 궁극적으로 죽고 싶어를 많이 내 입에서 또는 어르신들 입에서 나오지는 않는지. 그래서 우리가 행복하면 즐거움의 그 기쁨들이 막 올라오잖아요. 뭐 좋아, 기뻐, 행복한데 그 반대로 굉장히 우울감. 그러니까 우울한 말을 많이 하는 사람은 우울감에 젖어들어요. 그 우울증이 이제 오는 거죠. 우울감이 지속적으로 가면 바로 우울증 진단을 받게 되잖아요. 그래서 저런 말을 많이 한다. 힘들다고 연신 얘기한다. 그러면 좀 관심 있게 살펴볼 필요가 있을 거예요. 혹시 우울하지는 않으신지. 나이가 들면서 사실 젊었을 때하고 모든 게 좀 달라지긴 했어요. 나이가 드신 분들은 사회적으로 일단 손을 놓게 되잖아요. 직업 일선에서 물러나는. 그게 굉장히 영향력이 크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자각적 노인, 내가 노인이라고 여겨지는 그 자극적인 정세를 보면 아, 나는 행복해. 아직 노인이 아니야. 젊은 청년이야. 라고 말하는 사람은 그만큼 덜 늙고 있거든요. 근데 아, 이제 내가 일도 하지 못하고 회사에서도 나오고 나는 이제 노인인가 봐. 이 스스로 노인인가 봐라고 받아들이면 이거는 급격하게 노인으로 진짜 가게 되거든요. 그래서 내가 생각하는 노인이라고 했을 때 마음의 병도 따라온다는 거죠. 어릴 때 왜 우리가 아기들 보면 뭐 하기 싫은 게 있을 때 배 아파 그래요. 그런 경험 있지 않아요? 뭐 가고 싶지 않은 것, 하고 싶지 않은 것, 뭐 굉장히 자기한테 과부담으로 여겨지는 어떤 게 있으면 갑자기 얘가 아파요. 배 아파, 머리 아파, 막 이러죠. 그러면 우리는 뭐라 그러죠? 깨병인 줄 알잖아요. 너 이거 하기 싫어서 깨병 부리지 하잖아요. 근데 실질적으로 신체적으로 아픔이 온다는 거예요. 똑같아요. 그 스트레스가 신체적으로 드러난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뭐 입 터지고 뭐 보이는 것만 뭐 힘들어서 그러는구나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약간의 통증이 실질적으로 온단 말이에요. 그 스트레스가. 그래서 바로 힘들어, 막 어깨 무거워, 하기 싫어, 의욕이 떨어지면 이게 신체적으로 온다는 거죠. 그러면 무릎이 더 아파요. 무릎이 더 아프게 오고 진짜 어깨가 더 아프게 온다는 거죠. 내가 아프다고 말하는 순간 이 신체가 그걸 인식하고 아픔을 줘요, 사실은. 그래서 그런 나이 들면서 건강 문제가 일단 가장 심각하게 다가오고 은퇴 후에 겪는 경제적 어려움이 나를 힘들게 하죠. 하고 싶은 거를 마음대로 못하고 가고 싶은 곳 마음대로 못 가고. 그래서 우리가 행복의 조건이 가고 싶은 것, 하고 싶은 것, 먹고 싶은 것을 자유롭게 할 때 행복함을 느끼잖아요. 그러니까 내 손에 돈이 없고 힘이 없으니까 그것이 다 차단되다 보니까 굉장히 힘들어지면 오는 거죠. 의욕도 없어지고. 그리고 자녀들은 다 출가시켜놨더니 자기 삶에 바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자주 찾아오지 않고 그러면 이제 그 외로움이 어마어마하게 커져서
그게 상실감도 오고 뭐 살아서 뭐하나라는 이런 우울적 감정이 계속 온다라는 거죠. 노인들이 사실 굉장히 위험하게 또는 안 걸렸으면 좋겠어 라고 스스로도 당신 스스로도 나는 치매에 안 걸렸으면 좋겠어. 그냥 잘 살다가 가고 싶어라는 욕구를 다 가지고 있잖아요. 근데 앞전에 얘기했듯이 그런 경제적 어려움, 건강 상태가 또 힘들어지는 경우 자녀들이 찾아오지 않는 외로움, 상실감 이런 것 때문에 우울감, 우울증이 오는 거죠. 이 우울감은 굉장히 오랫동안 그냥 계속 지속되는 가운데 병적으로 이제 드러나는 증세잖아요. 우울증. 그러다 보면 어떤 자살하고 싶은 욕구, 노인 자살도 되게 많대요. 우리나라 자살 비율이 되게 높거든요. 그리고 치매. 이게 이제 노년기에 오는 위험 신호로서 저것만큼은 안 하고 싶어라고 바라는 부분들이죠. 특히 저 중에 치매, 어느 누구라도 치매는 안 걸렸으면 좋겠어라고 말씀을 하세요. 치매 걸린 사람 자신은 몰라요. 근데 이제 주변 사람들이 굉장히 힘듦을 알기 때문에 우리 부모들은 내 자식은 힘들게 하고 싶지 않아. 그래서 내 이것만큼은 안 걸리고 싶어 라고 얘기하지만 사실 치매는 점점점 늘어나서 많은 사람들이 치매를 앓게 된다라는 거죠. 우리나라에서 이제 이렇게 노년기에 찾아오는 그런 일들이 보면 치매가 사실 많거든요. 자, 우울증도 되게 많아요. 성인 8명 중 1명. 그러니까 우리 주변에 다 행복한 것 같은데 그 중에 1명은 힘들어하는 그런 우울증에 걸린 사람들이 있고 이런 것들이 이제 상실감에서 오는 우울감인데 노인층이 더 많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뭐 아기 낳고 사는 우울증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우울증이 많지만 사실 노년기에 들어서 겪는 노인 우울증이 굉장히 높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가면성 우울증이라 해서 치매가 아니에요. 근데 이 우울증 환자들은 인지 기능이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울증 환자들이 자꾸 자신을 이게 뭐 하지 못한다는 생각을 계속 가지면서 우울감에 빠지잖아요. 친구 없어, 뭐 할 수 없어. 이런 식으로 가지다 보니까 내가 활동을 하지 않겠죠. 이 뇌는 새로운 것을 받아들이고 좋은 사람을 만나서 웃고 여행을 가고 이럴 때 내가 활성화가 막 되거든요. 그럴 때 엔돌핀이 발생하고 행복해져야 되는데 아무것도 하지 못해. 할 수 없어. 나 나이 들었어. 막 이렇게 스스로 계속 내 마음을 여기다 심어주면 이 뇌가 활동을 멈춘다는 거죠. 점점점. 그래서 이게 우울증, 진짜 치매 같은 우울증이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능이 떨어져요. 그냥 기능이 떨어져요. 계산력 떨어져요. 왜? 내가 못한다고 말해놨잖아요. 이미 내 마음이. 너는 이것도 못할 거야. 저것도 못할 거야. 너 나이 들었잖아. 아무것도 할 수 없어. 이거를 끊임없이 내가 얘기해 줬기 때문에 이 뇌는 그걸 받아들이는 거예요. 아, 너 못하지? 그래, 이거 안 돼. 계산력 떨어져요. 뭐 길 못 찾아요. 치매처럼 된다는 거죠. 치매는 아닌데 치매 같은 우울증이 오게 되더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긍정화를 시켜야 되는데 그 긍정화 시키는 것도 아무도 없고 혼자서 그걸 보고 나 행복해 이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나가야죠. 어디를 나가든 밖에 나가서 사람들과 접촉하고 활동하고 이런 식으로 스스로를 건강하게 만들어 가야 되는데 우리가 사회생활을 하면 덜 늙어간다 그러잖아요. 왜냐하면 바깥에서 사람들을 만나고 즐기고 수다 떨고 이런 과정 중에 뇌는 끊임없이 노력을 하고 늙어가지 않기 위해서 스스로 노력한단 말이에요. 근데 집안에 딱 들어가면 그래서 아유 어머니 힘드시잖아요. 집에 계셔요. 이거 이제 노인을 만드는 거예요. 일찍 돌아가시라는 얘기 똑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은연중에 아유 아무것도 못 하시잖아요. 제가 할게요. 제가 한다고 계셔요. 이게 경로 우대가 아니라는 거예요. 일자리를 주셔야 돼요. 콩을 까세요. 이거 뭐 콩 고르세요. 콩나물 좀 다듬어 주세요. 뭘 하게끔 자꾸 해야 되는데 이런 여건이 갖춰지지 않으면 그러면 이제 우울감에 빠지죠. 자, 나보고 누가 콩나물이라도 따듬어 달라 했으면 좋겠는데 사람이 없어요. 자녀들이 없어요. 이런 경우에 이제 혼자 있다 보니까 집안에 갇혀서 혼자 있다 보니까 우울증이 생기죠. 그래서 이런
우울증은 치료가 가능해요. 또 우울증은 치매가 아니니까 치료가 가능한데 이제 기억력이 자꾸 떨어지게 만들고 뭐 이런 것들을 회복시켜 줘야죠. 자꾸 얘기하면 그거 어딨지 찾게 하고 이런 건 우울증이에요. 그냥 감염성 치매가 아니고 뭐 이렇게 찾을 수 있는 이런 것들로 자꾸 뇌를 활성화시키도록 해야 된다라는 거죠. 뭐 우리도 그렇고 우리도 끊임없이 책을 보고 왜 그 치매가 안 걸리려고 뭐 어르신들 모여서 이거 화토놀이 이거 의미가 없대요. 이거 화토놀이는 의미가 없고요. 책 읽는 게 참 좋다 그러거든요. 뭐 그런 책을 읽든지 이 독서를 하면서 이거는 기성정결 내용을 계속 생각해야 되기 때문에 뇌를 작동시키는데 되게 좋은 방법이에요. 같은 것을 반복하는 것은 크게 의미가 없다는 거죠. 자, 우울증 자가 진단을 한번 해볼까요? 우리는 뭐 그렇지 않겠지만 집에 어르신이 계신다면 이런 자가 진단 해볼 필요가 있겠죠. 체중의 변화, 갑자기 찐다, 갑자기 빠진다. 뭐 우리가 이런 우울증 외에도 건강 상태에서 체중이 급속도로 빠지고 뭐 늘고 하면은 젊어서도 신체적인 기능에 이상이 있다 해서 병원에 가보잖아요. 그래서 두드러지게 체중이 빠진다든가, 그 다음에 에너지가 없고 늘 피로해요. 움직이기 싫어요. 자꾸 아유 힘들어 뭐 이런 식으로 자꾸 깔아앉는다 그러죠. 깔아앉는다든가, 그 다음에 계속 우울한 생각이 들어요. 왜 이렇게 나는 왜 이렇게 사나 뭐 등등, 왜 사는지에 대해서 고민을 막 하면서 자꾸 혼자 우울감에 빠지고, 그리고 잠을 못 자요. 불면증에 시달리죠. 그래서 연세 드신 분들, 노인들이 보면 일찍 자고 잠이 없으셔갖고 막 새벽 일찍 일어나서 활동하시고 이 자꾸 불면증, 잠이 자꾸 줄어드는 거죠. 푹 잠을 하셔야 건강하시는데 그런 불면증에 좀 시달리는 경우가 있다든가, 아니면 어떠한 일을 해도 재미가 없는 경우, 흥미가 있어야 되는데 재미가 없다는 거죠. 의욕이 없다는 거고 하기 싫어져. 아우 귀찮다, 하기 싫어. 자꾸 굉장히 옛날에 좋아하시던 것을 내어놓아도 됐다, 하기 싫다, 이런 행동이나 언어들을 사용하면 혹시 우리 집에 부모님이 우울증이 걸리신 건 아닐까라고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그리고 집중력이 떨어진다는 거, 뭐 오랫동안 못 하신다는 거죠. 오랫동안 못 하고 그냥 그래, 뭐 만사형통이야, 그냥 그래 좋은 게 좋아, 그냥 특별히 자기 어떤 감정을 드러내지도 않고 뭐 그러는 모습들이에요. 의욕이 없는 상태죠. 그 다음에 이제 기억력 감소, 뭘 물었는데 모르겠다, 아이고 글쎄, 뭐 이렇게 자꾸 기억력이 없는 상태. 그리고 정신이 흐려진다, 무슨 비몽사몽인지 뭐 이렇게 약간 혼미해지는 상태, 이렇게 정신을 자꾸 놓치는 경우. 그리고 이제 건강에 대해서 집착하는 거죠. 과한 염려. 이게 치매가 아닌가, 뭐 이게 뭐 죽을 병은 아닌가, 암은 아닌가, 굉장히 그 지나친 걱정을 하시는 경우. 그 다음에 이제 과한 죄책감에 사로잡히고 자신이 가치가 없다고 생각한다. 이게 뭐냐면 내가 너희들한테 잘못해준 것 같아, 잘못 키운 것 같아, 잘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미안한 마음, 내가 그때 이제 자녀가 뭐 조금 힘들다면 내가 그때 잘해줬을 걸, 뭐 참 미안해, 내가 그때 못해줘서 너희들이 이렇게 힘든가 보다, 자꾸 자기 잘못으로 돌려가는 이런 일들이 좀 있을 거예요. 우리 부모님들도 보면 그때 내가 잘못했어, 뭐 이렇게 됐다, 자꾸 이런 식. 그리고 이제 내가 너에게 해줄 게 없어, 능력 없음, 내가 너에게 해줄 수가 없네, 이런 능력 없음을 자꾸 말씀하신다든가. 그러다가 이제 급기야 뭐 죽음에 대해서 알아보고 어떤 방식으로 뭐 내가 얘들 편하게 해줄까, 내가 없어지면 괜찮을까, 뭐 이런 것까지 막 자주 생각을 하신다면 이거 우울증일 수도 있다. 그래서 병원 진단을 좀 받아볼 필요가 있겠죠. 뭐 한두 가지 여기서 이렇게 이것도 그래 한 몇 가지 걸린다 싶으면 일단 진단을 받고, 우울증이 아니라 하더라도 일단 이런 내용을 알았으니까 방향을 바꿔서 긍정화 시킬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될 것 같아요. 일거리 만들어 드리고 같이 외식 한 번씩 하고, 뭐 같은 드라마를 본다면 같이 보면서 내용 나누면서, 그 책은 뭐 어두워서 못 보시겠죠. 어떤 드라마나 영화를 보면서 내용을 같이 나눈다든가 이러면서 자꾸 기억을 상기시키는 이런 방향으로 끌고 가면 좀 더
건강하게 지낼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우울증은 보면 일단 그래요. 우리도 우울감이 들 수는 있어요. 짧아요. 근데 뭐 불편한 일, 안 좋은 일 있으면 거기에 대해서 막 생각하다 보면 친구도 만나기 싫고 먹기도 싫고 뭐 이런 경우 이게 이제 우울감이거든요. 이걸 이제 지속적으로 가지지 말자는 거죠. 그러다가 뭐 또 누가 옆에서 환기를 딱 시켜주면 금방 반짝해져요, 사실은. 그래서 환기를 이제 자주 시켜야 되겠죠. 내가 우울감에 빠졌다 싶으면 누군가에게 전화해서 만나자 해서 이 환기를 시켜주면 나아지거든요. 혼자서 끙끙 앓으면 이제 계속 지속화가 된다라는 거죠. 이 지속화는 병적으로 이제 나올 수 있고. 그래서 삶에 대한 흥미가 없다, 관심도 없다, 뭐 이거 하면 뭐 하노,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걸 하면 뭐 하노, 의미가 없음. 이런 것들이 이제 우울증의 대표적인 증상이라고 볼 수 있고요. 또 이제 강한 분노, 이제 화가 좀 많이 나고. 그래서 어르신들이 보면 별일 아닌데 버럭하는 경우가 좀 있어요. 별일 아니에요. 근데 막 버럭 화를 내면 좀 당황스러울 때가 있는데 그런 강한 분노도 생긴다는 거죠. 강한 분노. 그 다음에 이제 신체적 증상이 같이 따라온다는 거예요. 우울증 환자들이 관절염, 그러니까 우울증을 진단받은 환자 중에 관절염을 앓고 있는 사람의 통증은 한 6배 정도 더 통증이 심하대요. 그러니까 우울증 있는 사람 다리가 더 아픈 거예요. 아까 우리가 아이들 뭐 하기 싫어서 막 배 아프다 하는 것처럼 우울증을 가진 노인들은 모두 무릎 관절에 특히 아주 심한 통증을 느낀다고 보고가 되고 있어요. 이제 치매와 우울증을 좀 이제 달라요. 근데 아까 가면성 우울증이라 해서 치매 아닌데 치매 같이 보이는 거. 근데 치매하고 우울증은 조금 구분되는 게 뭐냐면 치매는 아무리 기억을 살리려 해도 기억이 안 나요. 뭐 어떤 옛날이든 지금이든 뭐 기억이 전혀 몰라요. 안 떠올라요. 근데 우울증은 기억을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제 기분 장애예요. 기분이 좋았다 싫었다 좋았다 싫었다 뭐 낮아졌다 높아졌다 이런 기분 장애거든요. 그러니까 치매는 기억 장애야. 일단 몰라요. 근데 그때 기분이 안 좋아. 이 기분 장애, 좋았다 싫었다 이게 이제 왔다 갔다 할 때 우울증이라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우울증 환자는 비교적 비슷한 어떤 그 일관된 우울증을 갖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막 치매는 왔다 갔다 뭐 막 이렇게 변화무쌍한 어떤 그런 증세가 온다면 그냥 항상 그냥 그대로 우울증이 그냥 그대로 뭐 그냥 안 좋고 뭐 힘들고 뭐 이런 정도로 그냥 계속 그냥 그대로 갖고 가는. 그리고 이제 특히 우울증 환자는 나 환자야 막 이렇게 드러내려고 하는 부분이 많아요. 그래서 우리 왜 말하면 환자 아니라고 그러잖아요. 네가 치매라고 말할 때 넌 치매가 아니야 뭐 이렇게 하듯이 나 치매거든, 나 힘들거든, 나 아프거든 이렇게 계속 드러내려고 하는 반면에 진짜 치매가 있으신 분들은 괜찮은 걸로 자꾸 감춰요. 그래서 우리 요양보호를 받기 위해서 등급을 받아야 되잖아요. 뭐 치매 1등급, 2등급 이렇게 3등급 등급을 받아야 되는데 이제 집에서 어머니가 치매신 것 같아. 등급을 받아야 돼. 그래서 병원에서 나오셔서 이제 치매인지 아닌지 검사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갑자기 치매였던 분이 멀쩡해져요. 나 아픈 데 없어요. 나 잘 걸어요. 막 이렇게 해서 등급을 못 받는 경우예요. 감춘다는 거죠. 나 아픈 거 외부에 알리고 싶지 않아. 이런 경우죠. 그래서 등급을 잘 못 받아요. 치매. 그러니까 치매란 정신이 맑을 때 있고 어두울 때 있고 이런 거잖아요. 정신이 살짝 나갈 때 있고 들어올 때 있고 한데 들어올 때 검사를 하면 큰일 난다는 거야. 괜찮은 사람이라고 잘 걷고 잘 먹고 잘 활동하고 이렇게 드러내기 싫어한다는 거죠. 근데 우울증은 나 우울증이고 나 지금 힘들고 뭐 나 치매 같아 이런 거죠. 그런 게 좀 차이 나죠. 그래서 우울증 환자는 치료가 가능하죠. 우울증은 환기시켜주고 또 뭐 여러 가지 치료를 하면 괜찮은데 이제 치매는 일단 태행성으로 오는 거니까 더디게 할 수는 있어도 뭐 완벽한 치료는 좀 어렵긴 하죠. 그래서 가능하면 치매가 안 걸리도록 더디게
걸리도록 뭐 이렇게 이제 노력하는 방법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렇다면 이제 우울증이 있는 사람들은 회복이 될 수 있다 그랬잖아요. 우울증은 회복이 된다고요. 그러니까 충분히 영양 상태를 좋게 해주는 거죠. 몸이 건강하면 정신이 건강한 거죠. 그러니까 못 먹고 막 이렇게 힘들면 정신마저도 다 힘이 드는데 잘 먹고 좋은 거 먹고 에너지가 넘칠 때는 또 힘이 나거든요. 그래서 어르신들이 밥 먹어야 돼요. 배심으로 살아야 되니까. 그 배심으로 살아 이 배에 있는 힘으로 나갈 수도 있고 대화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떠들 수도 있고 화낼 수도 있고. 그래서 일단 영양가 있는 식사를 하셔야 되고 그다음에 잠을 이제 잘 주무시는 거. 충분히 주무실 수 있도록 안정을 취해 주는 거죠. 그리고 이제 가벼운 유산소 운동, 뭐 걷기 운동, 뭐 산책, 뭐 뛰지 않아도 돼요. 그냥 슬슬 한 바퀴 도는 거. 이것도 굉장히 생체 리듬에 좋은 영향을 주는 거잖아요. 그리고 좋은 것은 관계 맺기예요. 사람하고 같이 있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라는 거죠. 그래서 자녀든 아니면 뭐 노인정 갔어. 아니면 문화센터 갔어. 사람들을 만나서 교류하는 게 일단 늙어가는 것을 덜 늙어가게 하는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대화를 많이 하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도 집에 들어오면 어른이 계시면 그냥 수다를 떨어줘야 돼요. 계속. 뭐 어쨌는지 오늘 어떻게 지내셨는지 끊임없는 수다. 되게 좋은 거거든요. 그거 해주고 그다음에 취미생활을 할 수 있도록. 요즘 제가 얼마 전에 저도 아주 감동을 했다 그러나 저 자신에게 자극을 준 일이 하나 있었어요. 우리 이제 다른 선생님이 계시는 사무실에 갔는데 그 미술 카탈로그 그 전시회 카탈로그가 하나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봤는데 그림 참 잘 그렸네 하고 이제 이렇게 보고 있는데 그 선생님이 그거 우리 어르신이 그린 거다 이래요. 그 어르신이 연세가 얼마신데 80 넘었대요. 지금 개인전 준비하고 국전 준비하고 계시대요. 근데 70세의 문화센터에서 시작했대요. 그림 그리는 것을. 70세에 그러니까 젊어서부터 한 게 아니고 70세에 그림 문화센터 가서 그림 그리는 거를 시작했는데 벌써 작품전을 하신 거예요. 하고 지금 국전 준비하신다는데 지금 나이가 80이 넘으셨다는 거예요. 10년 동안 이제 끊임없이 그리셔. 안 늙으시잖아요. 그래서 얼마나 건강하신지 아시는 것도 많고 가서 사람들과 대화하고 취미생활을 하다 보니까 신체는 조금 뭐 힘들 수는 있지만 정신력이나 모든 것은 너무 활력이 있으시고 좋으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그림을 보고 도전 받았다 그랬어요. 우리도 할 수 있다, 해야 된다. 이런 도전을 받고 왔다니까요. 그래서 취미생활하고 이제 건강관리야 뭐 앞에 유산소 운동하고 이런 거와 같이 관련이 있는 거지만 일단 먹으라는 약, 우리가 뭐 신체 기능이 떨어졌으니까 그게 관한 약들을 뭐 약힘으로 산다고도 해요. 사실은 뭐 그런 아주 과부담이 되지 않는 병원에서 딱 주신 약은 항상 먹으면서 건강 관리를 해야죠.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질병에 대한 관리는 해줘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긍정적인 마음이죠. 내가 왜 살아가 아니라 난 아직 할 수 있는 일이 많다라고 끊임없이 긍정화 시켜야죠. 그 80대 어르신이 그림 그리는 그것처럼 아직 할 수 있어. 그러면 그분은 진짜 100세 인생을 사실 것 같아요. 건강하게. 그렇게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고 내가 뭔가를 할 수 있다라고 끊임없이 자각을 시키면서 나간다면 우울증이 어디 있겠어요. 나가서 행복한데 그 행복이 집에 들어와도 연이어서 자녀하고 오늘 이걸 했단다 저걸 했단다 얘기를 하는데 우울증 걸릴 틈이 어딨나요. 나가서 걷고 활동하고 그림 그리고 들어오니까 피곤해요. 일찍 주무시잖아요. 푹 잠 하시잖아요. 건강할 수밖에 없죠. 이렇게 극복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극복을 잘 하고 지내시는 분들도 많지만 사실 그 반대편에 어르신도 있어요. 늙으면 죽어야지. 내가 왜 살아. 그러니까 이제 이런 반대편의 어르신들은 주변에 사람도 없고 인간관계도 못 맺고 특히 주변 사람보다 가족에 대한 친밀도가 없을 수도 있고 부부간의 관계가 원활하지 않을 수 있는 사람들이 더 많겠죠. 그리고 60이 넘었고 70이 넘었으면 사실 독거노인들이 굉장히 많아요. 1인 노인들이 너무 많다는 거죠. 그래서 혼자서 지내다 보면 아무래도
활동이 좀 활동하기도 싫고 누가 주변에서 같이 으쌰으쌰하면 우리도 아유 귀찮아다 아유 가보자 이러고 이제 일어서잖아요. 요즘 그 걔랑 이렇게 대화하잖아요. 사람 없이 할아버지 어르신 약 먹을 시간입니다. 어이쿠 약 먹어야지. 이 대화라도 하고 살잖아요. 그거 참 잘 만든 것 같아요, 사실. 그러니까 독거노인이 굉장히 많은 이 시대에 누군가 말벗이 있어야 되는데 바로 그 기계가 나의 말벗이 되어주거든요. 어르신 산책할 시간입니다. 알았어. 그래 오늘 어디 가볼까? 대화하고 딸이 해주는 것처럼 하고 산책 갔다고. 뭐 오늘은 뭐 무슨 노래를 들어볼까? 이러면 또 노래 틀어주고 뭐 이렇게 대화를 해야 되는 거죠. 이런 기계조차 집에 없으신 분들 있잖아요. 다 있다고는 볼 수 없잖아요. 그런 분들은 정말 고독감에 사로잡혀 있다가 우울증 이상의 증세가 오면서 늙으면 죽어야지. 내가 왜 이렇게 사나라는. 그래서 우리나라 노인 자살률이 굉장히 높다라는 거예요. 주변에는 노인이 자살이 안 보이죠. 근데 사회복지사들이 뭘 연락을 했는데 연락이 안 됐다? 가보면 예. 방에서 혼자 돌아가셨던 이런 일들 뭘 조사하기 위해서 이렇게 가보면 아무도 연락도 못하고 그런 우리는 이웃에 관심이 없어요. 사실 내 옆집에 누가 살지 몰라요. 그러다 보니까 문 안 두드려 보니까 몰라요. 이런 식으로 돌아가시는 분들이 적잖게 있죠. 이게 우리나라 현실이고 자살률이 세계 어느 나라보다 가장 높대요. 제가 청소년을 얘기하다 보면 또 청소년 자살률도 우리나라가 높다 그러거든요. 노인 자살률 높고요. 또 30대 뭐 높대요. 50대 가장 또 힘들어서 뭐 자살률이 높다 하거든요. 우리나라 자살률이 전체적으로 다 높나 봐요. 진짜 주변에는 없는 것 같은데 이렇게 자살하는 분들이 OECD 회원국 중 한국이 가장 높음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좀 낮출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자살률로 1등 하면 안 되잖아요. 자살로 1등 하면 안 돼요. 더 좋은 거. 노인이 행복한 나라. 이걸로 1등 해야 되지 않을까요? 예. 노인이 살기 좋은 나라. 노인들이 행복한 나라. 이러면은 참 좋겠어요. 아마 그렇게 되지 않을까 싶어요. 우리들이 노력하잖아요. 노쇠에 가는 육체의 힘듦과 죽음을 직면해요. 이건 또 무슨 말인가 하면 60, 70 넘으신 노인들이 눈 뜨면 부고장을 받아요. 친구 돌아갔다는. 그때마다 굉장히 충격을 받는다 그래요. 옆에 내 가장 친한 친구 부고장 받으면 나도 죽음을 또 생각하게 되잖아요. 이런 모습들이 굉장히 많죠. 제가 아는 언니가 그때 60이 넘었었는데 지금 이제 70이 넘었겠죠. 60이 넘으신 언니가 아구 야야 어떡하니 왜요 하면 친구가 오늘 또 돌아갔단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60이 넘은 상태인데도 어떤 지병이 있었는지 어쩌는지 또 돌아갔다는 것은 동창들 중에 이미 여러 사람이 떠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슬프다 나 걱정돼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친구가 가는 모습을 보니까 덩달아 나도 언제 갈지 난 지금 건강한 것 같은데 갈 것 같은 느낌이 든다라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주변에 그 돌아가시는 분들의 영향을 내가 또 받아요. 사실은 우리 좀 그렇지 않아요, 그죠? 우린 젊으니까 뭐 그런 생각 안 하겠지만 연세 드신 분들은 자꾸 친구들 주변 사람이 떠날 때마다 나도 곧 가야 되는데 이런 생각을 가진다라는 거죠. 자살, 이제 뭐 죽음을 직면하는 이런 경우의 수를 보면 사실 어려움 때문에 경제적 어려움, 우리가 이제 나이 들어서 살 수 있을 만큼 내가 비축해 놓고 그렇게 잘 지내야 되는데 지금은 이제 뭐 연금해서 좀 지나면 이제 충분히 잘 지낼 수 있겠죠. 그리고 턱없이 부족하다 그래요. 혼자 살기에는 그 연금이 많이 받으신 분들도 있겠지만 보편적으로는 그러지 못한 분들도 많이 계시잖아요. 그러면 그것이 턱없이 부족한 가운데 어려움을 겪게 된다는 거죠. 먹고 싶은 것, 하고 싶은 것, 가고 싶은 것을 마음대로 못하는 경우에 살아서 뭐 하나 뭐 이런 마음이 자꾸 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경제적 어려움으로 자살을 생각하는 분들이 가장 많았고요. 그 다음에 아프니까 아픔, 자꾸 신체적인 통증이 밀려오니까 약 먹어도 안 돼요. 뭘 치료를 받아도 안 돼요. 그랬을 때
이래가 어떻게 사나 이거죠. 저희 어머니 병원에 계시는데요. 전화를 할 때마다 그 얘기 하셔요. 내가 살아서 뭐하노지? 이렇게 어떻게 아픔을 가지고 사냐라는 거죠. 이제 자녀된 저로서는 되게 안타깝거든요. 그래서 엄마가 옆에 계셔주는 것만 해도 나는 힘이 돼. 그냥 계셔주세요. 건강하게. 이렇게 하지만 사실 무릎이나 여러 통증 때문에 힘듦을 많이 호소는 하셔요. 그럴 때마다 가슴이 아파요. 근데 이건 저뿐만은 아닐 거예요. 많은 어르신들이 계시고 할 때 입에서 아마 그런 말들을 많이 하실 것 같아요. 너희들 고생시키잖아. 우리 어머니는 그러시더라고요. 너희들이 힘들잖아 그래요. 병원비 대주느라 힘들잖아. 이것까지 계산하시는 거예요. 병원비 대주느라 힘들잖아. 그 다음에 전화하는 것도 힘들잖아. 매일매일. 이런 거죠. 그러니까 늙어서 아픈 와중에도 자녀 걱정만 하셔요. 우리 어머니 아버지께서는 그죠. 그래서 그런 건강의 통증이 있을 때 빨리 내가 가야 너희들이 좀 편할 텐데라는 마음을 가지시는 것 같아. 그렇고 그 다음에 이제 갈등 문제, 뭐 싸움이 잦은 경우죠. 이거는 갈등이라는 것은 뭐 의사소통이 안 되고 불협화음이 계속 일어나면 그것 또한 삶의 질을 떨어뜨리고 살고 싶지 않다는 마음을 많이 가지게 되죠. 행복해야 더 오래 100세까지 살고 싶다는 생각을 가지시는데 늘 힘들고 다툼 있고 마음이 안정되지 않은 이런 상태는 그냥 죽으면 편하리 자꾸 이런 생각을 가지실 것 같아요. 그리고 외로움, 뭐 그다음에 이제 가까운 사람 사망하고 뭐 배우자 또 건강 케어해야 되는 문제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로 인해서 어르신들이 자살 이게 이제 자기 방임이라고 볼 수 있어요. 자살까지 이끌어내기 위해서 방임을 하죠. 약 안 먹고 그 약을 투약을 해서 이렇게 두면 챙겨 드셔야 되는데 그래야 이제 살아갈 수 있을 텐데 내가 마음을 놓아버리면 약도 안 드신다는 거죠. 그 다음에 식음을 전폐하죠. 안 먹잖아요. 안 먹어서 굶어 죽는다는 의미죠. 그래서 이런 마음을 가지신 분들이 많아요. 혼자 있을 때 케어해 주시는 분이 없고 할 때 자기 방임에 많이 놓여지죠. 그냥 이러다 가려니. 그래서 그런 사례들이 아마 많은 것 같기는 해요. 그러면 이래 나이 들면서 고독감, 상실감, 외로움 이걸 어떻게 치료할까요? 어떻게 치료 방법이 있을까요? 외롭고 고독하고 힘들고 이럴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뭘까요? 관심, 또 모여 사는 게 좋지만 또 모여 사는 거 싫어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예, 관심을 가져주는 거죠. 그냥 매일 어떤지 안부 물어주고 부족한 게 없는지 챙겨드리고 뭐 그런 거고요. 가장 그보다 더 좋은 방법은 포옹이래요. 안아주는 거. 예, 허그죠, 허그. 그래서 감사합니다, 허그. 살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오게 해서 감사합니다. 뭐 이렇게 허가 안아주는 포용, 그 마음, 또 실질적으로 신체적인 접촉뿐만 아니라 무슨 말을 했을 때 우리가 받아들여 주는 거죠. 그게 아니고요, 아버님. 이게 아니라 우리 막 그러잖아요. 뭐 이제 어르신들 살아오신 방법으로 뭘 하면 요즘 세대 간에 맞지 않은 어떤 그런 얘기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러면 딱 그래요. 그게 아니고요, 아버님. 이거는요, 뭐 이래 막 이렇게 얘기하면 내가 또 이래 세대에 맞지 않구나. 내가 너희들과 소통이 안 되구나. 이런 걸 자꾸 느끼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아니고요가 아니고 네 맞습니다 아버님 이렇게. 그러니까 말로 언어적으로 또 포용해줘야 된다는 거죠. 맞습니다. 아 잘하셨어요. 뭐 실수하셨어요. 근데도 실수하셨다가 아니라 그럴 수도 있죠. 괜찮아요. 잘하셨어요. 이렇게 안아줘. 포용해주는 게 이게 외로움과 고독감과 상실감을 치료해주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합니다. 감사하다는 말, 안아주는 말. 예, 그런 말들을 뭐 실질적으로 뭐 시아버지를 안아드릴 수는 없잖아요. 네, 어머니는 안아드릴 수 있어도요. 그래서 어머니는 안아드리더라도 이렇게 마음적으로 포용해주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자, 치매. 예.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어르신들이 이제 치매라는 절망적 감옥이래. 걸리고 싶지도 않고 우리 주변에 우리 며느리 아들도 치매만큼은 안 걸렸으면 좋겠어라고 모두가 바라는 거죠.
사실 치매가 걸리면 그 가족들이 굉장히 불행해지는, 예, 온 가족들이 아무것도 못하고 매달려야 되는 그런 일상이 좀 깨어지는, 문제들이 생기긴 해요. 저기 두 노인들이 대화를 하시네요. 어머, 텔레비에서 배우가 기침해서 나 얼른 껐어. 감염될까봐. 그랬더니, 아이, 바보야. 마스크 하면 되잖아. 뭐 이런 거. 네. 그렇죠. 마스크 하면 되죠. 사실 치매는 지금 어르신들 뿐만 아니라 우리도 치매가 걸릴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 앞으로는 치매 인구가 너무너무 많아질 거라는 거죠. 그래서 나는 아닐 거야 라는 생각을 하면 안 된다는 거죠. 10년 뒤에 대한민국은 100만 명 치매 인구가 될 거라고 해요. 엄청나게. 말하자면 65세 독거노인 4명 중 1명이 치매일 거라는 거죠. 치매. 그래서 우리 치매 예비군. 치매를 걸릴 수 있는 그런 예비군이라는 거죠. 세계 전체적으로 보면 4초에 1명씩 치매 인구가 는데요. 세계 4초. 그냥 뭐 눈 깜빡하고 뭐 이러면 이제 1명씩 치매가 생긴다는 정도. 그리고 30년 후, 지금부터 2050년 정도 되면 그때는 진짜 초고령화 시대에 어르신들, 독거노인뿐만 아니라 노인들이 무지막지하게 많은 시대가 되는데 그때 치매가 200만 명이 된대네요. 이제 조사를 하신 분들에 의하면. 그래서 우리도 그 속에 들어갈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치매에 대해서는 조금 알고 늙어가는 퇴행성이기 때문에 이제 노화가 되면서 걸릴 수 있는 일이긴 하지만 늦추면 되잖아요. 최대한. 그래서 늦추는 방법을 알고 늦춰가도록 하면 되고요. 치매하면 우리가 이제 보통 알츠하이머 많이 얘기하죠. 이거는 서서히 발생해서 조금씩 진행되기 때문에 잘 모르죠. 이건 퇴화, 뭐 퇴행성 치매, 진행형 퇴행성 치매라고 보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20대부터 사실 독성 물질이 쌓였기 때문에 그렇대요. 그러면 20대 젊은 시절에 독성 물질이 안 쌓이게 해주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독성 물질이 뇌에 쌓여서 서서히 퇴화되면서 진행된다 했으니까 독성 물질이 덜 쌓이도록 흡연 안 하고 금연하고 절주하고 뭐 이런 어떤 몸에 해롭다는 것을 좀 멀리하면 치매는 걸릴 확률이 좀 떨어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중풍 걸리면 또 치매가 걸리죠. 그러니까 혈관성 치매라 그래요. 혈관성 치매. 그러니까 얘는 사고죠. 일단은 뭐 중풍이 걸렸든지 우리가 뇌에 손상을 입었을 때 발병하는 치매거든요. 뇌경색이나 뇌출혈, 또는 이제 우리가 왜 그 핏덩이가 돌다가 뇌에 막혀버리면 이 뇌경색이잖아요. 이런 것들이 치매를 일으켜요. 딱 막아버리면. 그러니까 이제 빨리 올 수 있죠. 어떤 사고나. 그래서 이런 혈관성 치매도 사실 뭐 주의력이 저하되고 자기 조절 능력도 떨어지고 일단 치매라는 것은 뭐 기억력 감퇴되고 자기 조절 능력 떨어지고 뭐 못하는 거 혼자서는 뭘 할 수 없는 상황에 놓여지게 되는 게 치매죠. 계산 안 되고 그다음에 또 뭐가 있을까요? 뭐 실어증. 그러니까 단어가 생각 안 나요. 단어. 우리 좀 그렇죠. 그래서 어머 나 치매인가 봐. 우리 막 이러지만 사실 우리는 힌트를 주면 알아요. 기억해내요. 그거 이러면 그거 이렇게 꺼내는데 치매 환자들은 힌트를 줘도 못 꺼내죠. 그게 이제 좀 다른 점이고 그 다음에 시공간 파악이 안 되니까 나가시면 집을 못 찾는다라는 거. 이런 문제점이 이제 있죠. 그래서 목걸이에 이름 전화번호 뭐 하고 뭐 요새 이제 안전하게 집 찾아올 수 있도록 경찰과 다 연계가 돼서 나가시면 쉽게 찾을 수는 있어요. 그리고 이제 감정 변화도 많이 생기시고, 예, 막 먹었는데 또 달라 그러고 막 하여튼 힘든 일들이 사실 참 많기는 해요. 자, 그다음 이제 이런 알코올성 치매가 또 있거든요. 술을 많이 드시는 분들, 그러면 그 알코올성 치매가 와요. 이거는 젊은 사람도 걸릴 수 있다는 거죠. 뭐 떨림, 보행 잘 못하고, 그리고 알코올성 치매의 문제점은 폭력성을 동반한다는 거죠. 전두엽을 건드려서 폭력성이. 그래서 알코올 드시고 나면 폭력 행하는 주폭이라 그러잖아요. 바로 치매가 올 수 있는 확률이 되게 많다는 거죠. 그래서 금주, 뭐 금연
이런 건 되게 해야 되죠. 우리가 젊었을 때부터. 이제 얼마 전에 80대 노인이 성범죄를 저지른 사건이 있었어요. 12세 초등학생을 데리고 가서 성추행을 했거든요. 근데 그분을 조사를 하다 보니까 치매가 있었다라고 이제 나왔어요. 그래서 치매가 있다고 그냥 형을 안 주는 게 아니라 치매 진단을 받으면 이분을 치료를 하는 방법으로 가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통제는 이 전두엽에 문제가 생겨서 통제 능력, 성적 기능 이런 것들이 과대해지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길 가다 성추행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약물 치료로 성기능이 더 막 이렇게 못하게끔 약물 치료하는 게 있어요. 그리고 약물 치료나 이런 것으로 치료를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당연히 그렇게 해야죠. 성적 욕구를 관여하는 이제 신경 경로를 파괴하는 거니까 질병이라고 판단되면 치료에 들어가서 벌을 주는 것보다 이제 치료 일단 들어가 주는 게 옳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치매 예방을 하기 위해서는 그냥 치매 환자라고 두기보다 일상 사소한 것도 할 수 있게끔 해드리고, 치매를 일상적인 질환으로 우리 모두 200만 명 나도 걸릴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감기처럼 우리도 걸릴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말하자면은 오픈하는 거예요. 오픈. 우리 와이프 치매다. 우리 남편 치매다라고 오픈하고 모두가 알고 자연스럽게 해주는 방법이 가장 그 치매 환자가 일상을 잘 할 수 있는 방법이래요. 그 오픈시키는 거. 커밍아웃을 하는 거죠. 그 숨기는 게 아니라 커밍아웃을 하면 오히려 더 자연스럽게 잘 지낼 수 있는 방법이고요. 치매는 누구나 걸릴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하고 특별한 질병이 아니라 그냥 우리도 이 다음에 걸릴 수 있는 거니까 일상을 그냥 지내는 것으로 오히려 그렇게 돼 있더니 한 사례로는 정말 자기가 치매 환자를 돌보는 사람으로 활동하는 그런 여성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오픈하고 그것을 자기는 치매 환자니까 자꾸 기억을 상기시키고 건강하게 살 것을 노력하니까 더뎌지는 거죠. 더뎌지고 더 빨리 간 사람을 오히려 케어하는 이런 모습이 될 수 있었어요. 자, 오메가3 많이 드시래네요. 생선이나 비타민 이런 거 많이 먹고 과일 채소 많이 드시고 그러면 좀 더 뇌가 건강해질 수 있다라는 거죠. 치매를 사실 이제 국가적 차원에서 좀 대응하는 것처럼 이게 이제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적으로 좀 대응하는 그런 모습에 있을 때 효과가 치매를 예방하고 학대를 예방하는 그런 효과가 더 있을 거라고 말씀을 하셔요. 자, 중요한 거는 우울증이나 치매나 또 자살을 시도하는 이런 분들에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도 있겠지만 스스로 또 할 수 있는 일이 있어요. 뇌를 일하게 해야 돼. 뇌를 활동하게 해야 돼요. 뇌를 활동하기 가장 좋게 하는 방법은 친구를 많이 만나는 거예요. 멀리 있는 친구, 가까이 있는 친구 많이 만나서 수다 떨고 그 다음에 음식을 새로운 음식 그러니까 우리 새로운 거 보면 내가 이거 무슨 음식이지 이렇게 내가 이거 뭐지 이러고 운동한다는 거죠. 그래서 항상 새로운 것을 받아들일 수 있게끔 그래서 새로운 음식, 맛있는 음식 그 다음에 여행을 가라 그래요. 여행을 가면 우리 어떻게 해요? 보려고 애를 쓰고 여기가 어디지? 기억하려고 애를 써요. 이때 내가 무지막지하게 활동을 하는 거죠. 뭐야? 막 이러면서 활동을 해요. 그래서 뇌를 활성화시켜 주는 것을 우리 일상에서 늘 해야 된다라는 거죠. 맛있는 거 먹고 새로운 거 먹고 많은 사람 만나고 여행을 떠나면서 좋은 것을 기억하고 그리고 먼 거리가 더 좋대요. 길게 갈수록. 그러니까 많은 여행, 맨날 가던 길이 아니에요. 가던 길, 다른 길을 갈 때 그 길을 기억하고자 하는 그런 모습들이 내가 움직이니까 치매 예방도 되고 우울증 예방도 되고 우울증 친구 만나니까 해결된다 했잖아요. 우울증 예방도 되고 행복하니까 자살은 생각하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맛있는 거 먹고 친구 만나서 수다 떨고 가끔씩 여행 가자 해서 여행 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여러 가지 나이 들어서 오는 질병이나 신체적인 어떤 그런 것들을 조금 더 느리게 갈 수 있도록 하는 느림의 미학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예,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끝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